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죠? 그쵸?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차이 만들기. 해리어트는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 화가 난 음성으로 말했다. 자기는 20년도 넘게 의학을 공부하고 계속 의사로서 활동해 왔다고 했다. 그녀는 소아과 전공으로 시작해 신생아 전공으로 공부를 했고 미술가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다. 결혼도 미루고 미술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 그 특수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의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셔츠에 화장이나 액세서리도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다. 짧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빗어넘긴 그녀의 모습은 순수하고 진솔해 보였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무척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분노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조금 더 자세히 들으려고 그녀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미숙아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매일의 전화와 하찮은 서류 정리,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과의 언쟁, 미숙아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 산출 등의 쓸데없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불평을 했다. 그녀는 중부지방의 억양으로 지친 듯 말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던 것은 분명히 실망의 감정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서가에 놓여 있던 물건 하나를 집어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누군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불가사리였다. 대화 중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나는 여전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가사리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있다가 그 촉감을 손바닥에 느끼면서 만졌다. 상담이 끝나가고 있을 때 나는 그녀가 계속 불가사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여 자기 손을 쳐다보았다. 이 작은 불가사리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내 물음에 그녀는 당황하며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가사리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셨다가 다음 상담 때에 가지고 오시겠어요? 느낌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 말씀해 주시지요. 그녀는 불가사리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그 후 계속 이어지는 다른 상담 약속이 있어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 하루의 마지막 상담을 끝내고 그날 상담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해리어트였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으세요? 상담실 의자에 마주 앉아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드디어 생각이 났다며 불가사리를 꺼내
우리 사이에 놓인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한 노인이 조용히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온 몇백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널려 있었다. 노인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말라가는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집어 다시 바다로 던졌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닷가를 걷던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노인은 불가사리들이 태양 아래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젊은이는 웃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보세요. 바닷가에는 불가사리가 몇백 마리나 되는데 그것을 언제 다 바다에 넣어주려고 하십니까? 또 세상에는 이런 바닷가가 몇천 개도 넘어요. 매일도 불가사리들은 파도에 밀려 바닷가에 널리게 될 텐데요. 단지 몇 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젊은이는 약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지나쳐갔다. 노인은 잠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 생각에 잠겨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로 던졌다. 노인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차이가 있지. 해리어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전화 한 통화를 받고 편지 한 통을 쓰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 따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었다고 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데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을 어루만지는 일인 것 같아요. 미숙아들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적어도 그 한 아이에게만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칠 때 우리는 마음을 다친다.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어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하거나 보잘것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 한 번은 의사들의 모임에서 어떤 의사가 뉴욕시 한 병원의 비행 청소년 담당 책임자인 소아과 의사에게 물었다. 여전히 청소년들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국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하는 셈인데 어떻게 계속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왜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차이를 만들고 있지요.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감정들,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뭔가를 느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빕니다.